드라마제니입니다. 사마귀 드라마가 방송되었습니다. 조이가 자기 덕분에 수열이 내가 행복해졌다고 하더라. 정연이는 어떻게 만나게 된 거야? 정희신의 입에서 정답이 나오고 말았네요. 이제까지 수사한 모든 정황으로 볼 때 진범은 강연중이 맞습니다. 강연중이 바로 박민재를 해친 조이와 동일 인물이라는 건데요. 남자로 태어난 강연중이 어떻게 여자 조이가 되었을까 하는 건 성형외과 간호사의 입을 통해 전달되었죠. 여자의 영혼으로 태어났지만 평생 남자의 몸에 갇혀 사느라 너무도 힘들었던 사람들이 현대의학의 힘을 빌어 여성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어떤 한 사람은 좀 다른 말을 했었다고 했죠. 여자는 사람들이 경계하지 않아서 참 좋아. 이 말은 영혼 때문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강연중이 성별까지 바꿔야만 했던 게 강영호의 아들 강연중으로 살기 싫어서 뿐만 아니라 남들의 경계심을 무너뜨리기 위해 여성의 모습을 해야만 했다는 의지가 더 강하게 들어있을 수 있다는 건데요. 여성 모습으로 바꿔서까지 사람들의 경계심을 없애야만 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아버지로부터의 강한 압박이 먼저였는지 아니면 주변의 애완동물을 괴롭히는 일이 더 먼저였는지 모르지만 강연중은 아니 조이는 자신보다 약한 대상을 괴롭히는 악성 취미를 가진 사람이라는 게 분명해졌네요. 내 마누라 이정연이 위험하다고 정희신이 차수열에게 소리쳤습니다. 이미 정희신은 범죄 심리를 모두 꿰뚫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정황만으로도 충분히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직감으로 알고 있다는 것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이는 정희신에게 자기 덕분에 차수열이 행복해졌다고 했네요. 차수열이 가장 행복해하는 상황은 우리 모두 짐작하고 있듯이 아내 이정현과 함께할 때입니다. 11살에 엄마 정희신이 잡혀가게 되고 차수열은 힘들고 아픈 성장기를 보냈을 텐데요. 하지만 이정현을 만나 결혼을 한 건 자신의 외로움과 고통을 함께 해주고 위로와 위안을 주는 인물이 바로 이정현이었기 때문이겠죠. 차수열이 정희신의 아들이라는 게 드러나 수사팀에서 제외되는 일이 벌어졌을 때 차수열이 가장 먼저 달려와 이정현에게 그 말을 한 건 차수열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바로 이정현이라는 걸 증명하는 건데요. 이제 이정현은 차수열이 왜 자식을 갖지 않으려 하는지 제대로 알게 되었네요. 자신의 유전자를 그대로 받아서 태어나는 아이를 차수열은 원하지 않았던 것이죠. 자신이 경찰이 돼서 수사를 하고 진범들을 잡으러 다니지만 차수열은 늘 회의했다고 했네요. 엄마, 정희신의 유전자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즐기는 게 아닌가. 합법적으로 진범들을 향해 겨누면서 엄마로부터 받은 유전자가 발동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고 말이죠. 차수열의 고백으로 자식을 갖지 않으려는 오해는 풀렸지만 이정현과 차수열 사이에는 묘한 거리감이 생겼네요. 7회 예고에 보면 잠시 서아라의 집에서 머물겠다며 이정현은 메모를 남기는데요. 우리는 이제 짐작하고 있습니다. 서아라가 누구인지를 말이죠. 정연이를 소개해준 사람이 누구냐는 정희신의 질문이 바로 서아라를 향하고 있었으니까요. 조이는 정희신에게 너무도 존경한다면서 말을 했겠죠. 당신을 위해 나는 당신 아들의 행복을 만들어 주었어요. 아마도 정희신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에 엄청나게 분노했다는 걸 말하려 했던 것 같은데요. 앞서 정희신은 수사를 돕기 위해 조이가 저지르는 일들을 함께 공유하자고 했었죠. 뭔가 자신이 하는 일을 인정받은 듯한 느낌에 조이는 아주 신이 나서 자신이 저지르는 일들을 실시간 핸드폰으로 영상 전송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일이 저질러지는 장소가 어딘지 단번에 알아낸 수사팀은
바로 에스토 프리미어 호텔로 달려갔었죠. 결국 김나희가 비상벨을 울리게 되면서 이를 저지르던 조이가 밖으로 튀어나가게 만들었고요. 정희신이 경찰과 함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대담하게 이를 저지르던 조이는 영상에 비춰진 객실 일부만으로 호텔과 층 호수까지 특정되리라고는 꿈에도 몰랐던 것 같네요. 수사팀이 울린 비상벨 때문에 마음대로 일을 끝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조이는 정희신에게 이젠 되갚음을 하려는 것인데요. 그 희생양이 바로 차수열이 되겠네요. 조이는 정희신이 차수열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차수열을 무너뜨려야 정희신이 고통받을 거라는 걸 너무도 잘 아는 것이죠. 차수열을 무너뜨리려면 그가 사랑하는 아내 이정현을 건드려야 한다는 것까지 조이는 이용하려고 하는데요. 재미있는 건 조이가 정희신을 흉내내는 이 일의 계획 단계 이전부터 정희신과 차수열이 공조하게 되리라는 걸 미리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이 이미 오래전 차수열과 이정현에게 접근해 두 사람이 결혼하도록 중간 역할을 했다는 것이네요. 23년 전 정희신이 저지른 일들을 자신이 그대로 재현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아주 차근차근 계획했었다는 것인데요. 물론 그 과정에 사람들의 경계심을 없애도록 성형수술까지 여성 모습으로 했던 것이고 말이죠. 이 정도까지 온 걸 보면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당한 고통스러웠던 행위가 그 계기였을 거라 짐작이 가능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때 당한 것에 대해 무작위의 대상에게 그대로 되갚아주겠다는 것인데요. 사실 알 수는 없지만 정희신 역시 비슷한 상황을 겪었던 게 아닌가 짐작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정희신은 오래전 박민재의 손목에 난 자국을 보고 부모로부터 뭔가 이상한 행위가 있었던 게 아닌가 의심을 했었죠. 그래서 박민재의 아버지 박은배를 해치려고 그 집을 기웃거린 장면도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아버지의 사소한 행위를 부풀리려고 박민재가 스스로를 망가지게 만든 것이었죠. 아마도 정희신의 관심을 사려고 그렇게 했던 것일 수도 있는데요. 문제는 부모로부터 당하는 아이라는 판단과 동시에 자신이 되갚아주겠다 작정을 했다는 것에 정희신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네요. 어린 강현중 마찬가지죠. 그 아버지로부터 심하게 당했었고 결국 정희신이 자신의 아버지를 해치고 잡혀가는 상황이 되자 어린 강현중은 정희신을 향해 고맙다는 인사까지 했었는데요. 이 정도까지 이야기가 진행이 되면 강현중이 어떤 목적을 위해 여자인 조이가 되었고 조이는 서아라라는 이름으로 이정현과 차수열 곁에 머물고 있었다는 정도는 다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렇게 미웠던 아버지에게 되갚음을 해준 정희신과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서아라가 왜 그런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그걸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선 지금까지 드라마가 진행된 것으로 볼 때 사마귀 드라마의 테마는 부모와 자식 그리고 가정의 문제를 가장 우선순위에 놓은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23년 전 정희신이 나쁜 짓들을 저지르고 경찰에 잡혀가게 되었을 때 증거조차 없었던 다른 일들을 모두 낱낱이 실토하겠다고 하면서 경찰 쪽에 요구했던 중요한 한 가지가 있었죠. 자신의 아들 은호의 성씨와 이름을 바꾸는 것이었는데요. 누가 어떤 식으로 캐내더라도 정호가 정희신의 자식이라는 걸 절대 알아채지 못하게 해달라는 요청이었죠. 이런 요구는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일상의 생활과는 결별해야 하는 정희신에게 목숨보다 더 소중한 사람은 바로 아들 차수열이라는 걸 증명하는 것이죠. 사마귀 드라마에는 정희신과 차수열의 모자 관계만 등장하는 건 아니죠. 박민재와 박은배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거기에는 엄마처럼 박민재를 돌봐주었던 정희신이 배우에 있었죠. 그리고 이 드라마의 진범 강현중 역시 그런 극악무도한 사람이 된 이유가
아버지 강영호로부터 당한 어떤 행위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서사가 나옵니다. 부모와의 관계성이 삶에 미치는 영향은 차수열에게도 비슷하죠. 엄마, 정희신의 유전자 때문에 차수열은 자식을 가지기 싫어하지만 아내 이정현은 끊임없이 차수열과의 사이에 자식이 생기기를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자식이란 사랑의 결실이라는 의미에서 그런 것 같은데요. 부모와 자식의 이야기는 또 있죠. 수사팀 주임인 김나희는 이혼하는 상황에 아들의 양육권으로 남편과 다툼을 하고 있는 입장이네요. 아들과의 상담 과정에 엄마와 아빠 중 누구랑 있을 때가 더 좋은지 질문해달라는 조사관에게 김나희의 남편은 펄쩍 뛰면서 못하게 반대를 했죠. 아이가 더 스트레스 받을까 걱정이 돼서 제발 그만둬달라 부탁하는 것이었는데요. 이미 우리는 아이의 그림을 보았죠. 김나희의 아들이 엄마 아빠 중 누구를 더 원하는지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네요. 늘 수사에 매달려 바쁜 엄마가 아니라 함께 옆에 있어주는 아빠와 정서적으로 훨씬 가깝다는 게 보여졌는데요. 아이들이 자신의 진심을 속일 리는 없죠. 당연히 엄마보다 아빠가 자신에게 더 가까운 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에 아빠를 원하게 되는 것일 텐데요. 하지만 아이에게 이렇게 비춰지는 엄마 김나희는 수사에 있어서는 오히려 강한 모습을 가진 건 아니었죠. 에스토 프리미어 호텔에서 비상벨을 눌렀던 사람은 바로 김나희입니다. 소년호가 조이한테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 어떻게라도 소년호를 구하기 위해 차수열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렇게 했던 건데요. 하지만 차수열의 생각은 달랐죠. 이미 호텔 객실까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급습해서 조이를 잡으려 했었는데요. 김나희는 지금 이 순간에 소년호만을 생각했고 차수열은 더 이상의 사건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조이를 잡는 일만 생각했었죠. 물론 차수열에겐 사적인 감정도 있었네요. 박민재가 조이에게 당했기 때문에 반드시 조이를 잡아야 한다는 강박까지 가지게 된 것이었죠. 공적인 수사에 사적인 마음이 개입되었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이 부분 역시 프랑스 드라마에선 볼 수 없던 장면입니다. 작가가 의도적으로 만든 스토리의 일부인데요. 김나희의 아들 양육권 문제도 마찬가지죠. 원래의 스토리에 없었던 걸 작가가 장면으로 이야기를 이어나간 건 부모와 자식의 관계성에 대해 그리고 가정과 가족의 관계성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닐까 판단이 되기도 하네요. 결국 진범인 서아라가 자신의 아버지 때문에 성별을 바꾸면서까지 사회에 되갚음을 하려고 선량한 사람을 해치는 상황으로 발전되게 되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설정인데요.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23년 전 서아라는 자신의 아버지 강영호의 마지막 순간을 보게 되었었죠. 자신을 괴롭히는 강영호를 정희신이 그렇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심적으로는 영웅으로 여겨졌으리라 짐작은 됩니다. 하지만 의문은 어떻게 서아라가 정희신이 저지른 수사 기록에도 없는 모든 것을 손에 넣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차수열은 자신이 입수했던 정희신의 상담 자료처럼 조이도 역시 어떤 방식으로든 상담 자료를 훔쳐냈으리라 짐작하는데요. 우선 무엇보다 시급한 건 조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조이가 박민재를 그렇게 만든 걸 보면 자신의 얼굴이나 신분을 아는 사람들을 모두 그렇게 없앨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차수열이 지금 조이를 찾아낼 방법은 앞서 조이에 대해 말해준 간호사의 말을 토대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조이가 치료를 받았던 병원은 이미 없어졌다고 하는데요. 이제 조이를 찾는 방법은 그 병원의 원장을 통하는 것만이 유일한 것이네요. 조이를 치료한 원장을 만나야만 그 환자가 누군지, 지금 어떤 이름으로 활동하는지,
성형한 얼굴이 어떤 모습인지 모든 정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상황에 차수열이 정희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수사팀 모두에게 공개가 되어버렸는데요. 비상벨 문제로 차수열과 의견 일치가 되지 않아 관계가 불편했던 김나희는 바로 수사팀에서 차수열을 나가라고 해버렸네요. 하필이면 그 순간 최중호는 또 조이한테 당한 호텔 직원 소년호가 세상을 떠났다는 비보를 전했는데요. 결국 김나희가 비상벨을 울린 건 잘한 일인데 차수열이 자꾸만 미루다 늦어져서 소년호 역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식으로 모두 차수열에게 불리한 상황이 되어버렸네요. 이제 남은 건 조이를 치료한 병원의 원장을 찾아 조이가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이름을 쓰고 있는지 알아내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노련한 수사관 입장에서 진범의 이름과 얼굴까지 특정이 되면 그를 잡는 건 시간 문제일 뿐인데요. 이런 상황에 차수열은 수사팀에서 제외됩니다. 차수열의 말대로 차수열이 정희신의 아들이라고 해서 도대체 수사를 하는데 뭐가 문제가 된다는 것인지 팀원들의 판단이 과연 옳은 것일까 싶기도 하죠. 물론 이런 설정은 아마도 클라이막스로 가는 스토리에 더욱 재미있는 갈등 요소를 더하기 위한 드라마적 장치로 보여지네요. 하지만 이런 상황도 얼마 가지 않죠. 수열이 데려와 7회 예고에는 차수열을 데려오라는 정희신의 다급한 목소리가 뛰쳐나왔습니다. 사실 지금 조이가 벌이는 이 사건들은 정희신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정희신을 모방해서 저지르는 것이긴 하지만 자신의 신분이 어느 정도 드러나게 되면 조이는 어떤 짓을 벌일지도 모른다는 것이 문제죠. 앞서 말했듯이 박민재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박민재는 서아라와 사귀었던 인물입니다. 서아라는 이정현을 부추겨 차수열의 고향을 찾아가고 거기서 만난 박민재를 놓치지 않고 접근해 서로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던 중이었는데요. 하지만 결국 박민재는 서아라에 의해 희생되고 말았죠. 두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박민재가 조이와 서아라가 동일 인물이라는 걸 어떤 식으로든 눈치를 챘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서아라는 자신과 이성적 관계였던 박민재를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해치고 너무도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도록 만들었었네요. 더구나 박민재의 마지막 모습을 조롱이라도 하듯이 촬영을 해서 정희신에게 보냈었는데요. 차수열이 치를 떨며 자신의 손으로 꼭 잡아야겠다 결심했던 것도 이런 조이의 행동 때문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박민재는 차수열의 수사를 위해 고의적으로 조이를 집으로 유인했던 건데요. 하지만 결론적으론 이러한 상황조차 조이가 의도한 것이었죠. 정희신에게 말한 마지막 장면에 대한 설명이 박민재의 웹툰 마지막 장면이라고 설명한 걸 보면 차수열을 오페라 공연장으로 따돌리고 박민재를 그렇게 만들 거라 이미 계획했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그렇다면 정희신의 말대로 지금 가장 위험한 사람은 이정현이 됩니다.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이정현은 차수열과의 사이에 조금 거리감이 생기자 서아라의 집으로 거처를 옮긴다고 했는데요. 이정현이 자신의 집으로까지 와주니 서아라 입장에서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훨씬 손쉬워진 상황이 되겠네요. 하지만 문제는 아직 조이가 서아라라는 것을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이정현이 서아라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고 차수열은 최중호 계장에게 이정현을 보호하도록 조처를 해달라고 했네요. 그래서 사복경찰이 서아라 집 앞을 지키게 된 것인데요. 서아라는 이정현이 모든 걸 알아채기 전에 이정현을 데리고 그 집을 떠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7회에는 이정현의 핸드폰에 차수열이 문자를 계속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도 서아라가 조이라는 걸 알게 되었지만 이미 때는 늦은 상황 같은데요. 서아라가 이정현을 어디로 데려가게 될지, 이정현에게
자신을 어떻게 설명할지 상상이 되지 않네요. 더구나 오랫동안 좋은 관계로 지내온 이정현을 어떤 식으로 해치게 될지 이제 2회를 남겨둔 드라마 사마귀의 결말이 몹시 궁금해지네요. 무엇보다 수사 드라마의 성격상 진범인 서아라가 어떻게 이런 극악한 인간 같지 않은 사람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작가의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교훈도 함께 남기면 좋겠습니다. 드라마젠이었습니다. 오늘 사마귀 드라마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한 줄의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